우리나라는 한중 FTA를 비롯해 전 세계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했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한 이후 10년 만에 통상 중심국으로 거듭난 건데요. 자, 오늘은 이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한중 FTA 이제 발효만 남은 상태 아닙니까? 국내 산업 가운데 수혜업종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그 한중 FTA 그 협상 저희가 전략이 그 고부가치 분야라든지 중국이 이제 생산 기지에서 내수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춘 미래의 어떤 저희 경쟁 분야를 위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강판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설비 또 아주 그 고부가치 석유화학 제품 등 그런 어떤 분야를 저희가 좀 이제 희망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 중에서 특히 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아용품 또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공을 들여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30개가 넘는 그 이 성시에 대해서 좀 현지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이제 유통 분야 등 현지 기업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략적 그 정책을 세우고 있는 그 이런 어떤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일로 일대 정책 이런 거에 맞추어서 기회를 보는 것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30개가 넘는 이 성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행사 관계로 양국의 좀 관계 개선에 좀 물꼬가 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협상 중인 한중일 FTA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한중일 FTA는 사실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어떤 영내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재작년 2013년 1월부터 저희가 협상을 했고 벌써 이제 7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한중 간에 FTA를 타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모멘텀, 동력을 좀 얻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워낙 한중일이 산업 구조라는 경제 구조가 복합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딘 어떤 그런 협상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에 양국 정상의 교차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협력 분위기가 모색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어떤 정상 간의 의지가 반영돼서 협상이 굉장히 진전을 많이 볼 걸로 기대됩니다. 7월 정도에 또 북경에서 새로운 또 실무 협상이 있는데 네. 그때를 저희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라면 메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메르스 사태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좀 연기가 됐죠. 하지만 이 경제사절단의 방미는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이 경제사절단의 방미 성과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된 그 지역은 워싱턴과 휴스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그 워싱턴에서는 그 제조업 혁신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양국 기업인들이 모여서 한국과 미국 간의 산업과 기술 또 인력의 어떤 협력을 갖다가 저희가 많이 도모를 했고 특히 1대1 기술 상담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한국에 가진 어떤 그런 중소기업의 어떤 제품군을 미국의 440조에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도모한다든지 네. 특히 방산교육 등 정부에서 조금 나서야 되는 어떤 그런 분야에 저희가 기회를 많이 도모했습니다. 휴스턴에서도 이제 에너지 산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휴스턴에서는 그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협력 비즈니스 포럼을 했었고 네. 그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분야에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인적 교류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거대한 어떤 기업과의 한국 중소기업을 엮어주는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이런 협력을 모아주는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이 조금 더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도모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수천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계기에 저희가 중미 6개국 그 통상장관들을 모셔서 네. 거기서
중미 지역, 멕시코와 그 남미를 연결하는 6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와의 FTA 협상 개시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 다자간 FTA를 포함한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통상 정책을 맡으면서 이런 어떤 개별적인 통상 어떤 FTA 협력은 거의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PP라든지 RCEP 등 이런 메가 FTA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높이고 그의 접속을 좀 저희가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WTO라든지 다양한 다자 협력을 저희가 활용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비스 분야라든지 그 정보 기기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의 어떤 그런 경쟁 우위 분야를 저희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자 협상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는 미국이나 EU 등 선진 경제권과의 어떤 그런 FTA 협상에 좀 주력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흥국가와의 어떤 FTA를 통해서 다만 이제 교섭뿐만 아니고 협력을 다 엮는 그런 식의 어떤 저희가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어떤 교섭뿐만 아니고 다양한 신흥국의 협력 수요를 묶어서 이런 어떤 전통 제조업이나 이런 비교 우위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병원이라든지 어떤 플랜트라든지 식품 가공 또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 이런 어떤 다양한 우리의 새로운 경쟁 우위 분야를 통상 협상의 어떤 주요 어젠다로 삼아서 그것을 저희가 다양한 국가의 협상 교섭을 한다든지 또 협상 교섭 이후에 어떤 우리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을 좀 저희가 착착시 좀 챙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통상 중심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이 동남아시아 또 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통상 중심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정책국 김창규 국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